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본인이 빨간 펜을 딱 들고 정부가 뭘 하면은 이제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뭐 저건 돼, 뭐 이제 이런 식의 주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마치 이제 이 정부의 무슨 상급 기관처럼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데,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주거난에 주된 좀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오세훈 시장이 그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택이 한 60%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. 그게 지금의 서울의 주거난, 전월세라는 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특히 청년 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연립, 빌라와 같은 그런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32%까지 급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전월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,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너무 이렇게 정부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오세훈 시장이 먼저 좀 그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국토부 차관님, 서울시하고 좀 국토부가 협의하는 좀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니까 서울시 행정이나 서울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뭘 비판하거나 지적하진 않고 오로지 협력만 구하겠다, 서울시에 잘 보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좀 국토부의 행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불신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또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막연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,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하고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방식들을 한번 개선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뭐 10년 평균에 비해서 착공으로 58%, 뭐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한 62%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.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2%까지 급감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, 국토부 차관님? 한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급감한 특히 22년, 2024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엔 잘 개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21년에 이후에 이제 금융 쪽에서의 레고 아시다시피 그 사태로 인해서 금융적인 충격이 있었고,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의 시스템이 좀 붕괴된 측면이 있었고요. 네. 됐습니다. 예. 그런 외부적인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오세훈 시장이 소위 얘기하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가 신통계획인데, 신통계획이라는 게 자신이 후보지 지정하고 그 지정한 후보지를 몇 년 후에 구역 지정하면 그러면 성과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한 10년 걸려요. 조합 설립해야지, 사업 시행 계획해야지, 관리 처분 계획해야지, 착공까지도 한 10년이 걸리는데 착공을 한 후에 3년, 4년 또 걸리는 거예요, 입주까지.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지 지정하고 자기 거 자기가 지정하는 데만 행정을 집중하니까 구역 지정 행정에 서울시의 이 주거 정비와 관련된 행정력의 50%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뒤에 행정이 잘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비 사업에서도 주택 공급이 급감한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또 민간 공공 편가르기를 해요. 공공원 비효율이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LH가 하는 게 17개, SH가 하는 게 그 14개 그 정도의 이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. 한 5만 호가 넘죠. 공공도심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34개 구역에 거기도 한 5만 4천 호 정도가 있어요. 이 중에 오세훈 시장 시기에 최근에 와서의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있고, 하지만 사업 시행 계획도 않고 착공도 안 됐어요. 저희가 하나씩 점검을 해보니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복합사업계획 승인들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만 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. 그리고 해제하고 도심
민간 도심복합개발 특별법 만드니까 그 민간으로 다 전환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민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공이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 10만 가까이 되는 공공 재개발, 공공 도심복합개발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이겁니다. 하나도 착공된 게 없잖아요 지금. 최근에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저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뭐 공공 참여형 무슨 그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 인제 와서 하잖아요. 그럼 그동안 국토부는 뭐 했습니까? 서울시가 저런 식의 오만한 행정들을 하고 저게 바로 서울시의 지금 죽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지적도 하고 뭐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?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0이에요. 0. 한 건도 없었습니다. 뭐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연립다세대 같은 것들을 이제 매입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것들인데 이거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. 2020년에 한 6,500억 정도가 1년에 공급이 됐습니다. 근데 2022년 828호가 됐어요. 그 뒤에도 한 2,000호 미만이 되면서 복구가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연립다세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. 예산을 3년 동안 3조 9천억이나 불용했어요.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신축 매입 사업 통해서 연립다세대 좀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를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3조 9천억이나 예산을 불용하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? 앞으로도 잘 안 할 것 같아.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봐가지고는 뭐 비아파트다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그런 태도를 보면요.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도 뭐 지적도 하고 뭐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또 협조도 그러면서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오세훈 시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? 오세훈 스타일의 그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시장의 브랜드 사업만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인데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공공 정비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잖아요. 신축 이런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. 서울시에서는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열한 좀 논쟁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